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5번째 쇼도 플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금 스폰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쇼도 플랜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전달해서 어쩌면 애를 낳은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애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초보 엄마들이 초기에 이제 첫 아이를 기를 때 많이 힘들어하죠. 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자기 친정 엄마 또 시어머니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아이들을 슬기롭게 잘 키우죠. 그런 것처럼 오늘 후속 조치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은 어떻게 이제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골프 쳐보신 분 아실 거예요. 뭐 골프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공을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폴로스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잘못 치면 슬라이스 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공에서 오비가 나기도 하고 훅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폴로스를 잘 해야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곳까지 공이 잘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골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야구 경기를 통해서도 홈런을 치는 그 타자들을 보면 이 후속 그 팔로우스루가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그냥 공을 맞히는 거에 급급하면 절대 홈런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아메 비즈니스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하면서 이제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죠. 아마추어는 아메이를 하긴 하는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없죠. 그냥 뭐 왔다 갔다 푼돈 정도 이렇게 버는 것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다면 프로는 자기 생계를 아메이 사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이제 결국 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내가 아까 후속 조치 전 단계가 사업 설명 쇼도 플랜인데 그때 이제 어쨌든 뭐 회원을 가입하거나 그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쉽게 놓쳐요. 아마추어들은 어렵게 이제 쇼도 플랜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그 고기를 이제 또 쉽게 놓쳐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마추어고 프로는 어떻게 하냐? 여유 있게 잡죠. 여유 있게 아주 그냥 상대방의 리드에 가면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한 번 잡은 고기는 절대 놓치지 않는 정반대가 이제 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것보다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이를 잘 키워야, 뭐 우리도 아이들도 키워봐서 하지만 어릴 때 성장할 때 잘 키워야 뭐 인성이 좋고 그리고 능력 있고 뛰어난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은 아메비에스 하시는 분 가운데 다이아몬드 이상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신 분이 전체 아메비즈니스 하는 분 가운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 대부분 후속 조치 미흡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 또한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아메 비즈니스를 비중을 얘기한다면 명단 작성, 접촉하고 초대하는 것이 전체의 뭐 25% 정도 차지한다면 뭐 쇼더 플레이나 OM에 참석시키는 것이 이제 25% 차지한다면 후속 조치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고 저는 이제 후속 조치를 쇼더 플랜하러 사업 설명하러 예상 프로스펙트를 만나러 갈 때부터 이 사람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를 하고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나는 순간부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비록 쇼도 플랜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비즈니스를 전달했지만 알려줬지만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사업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주 터치하는 것이 바로 후속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후속 조치는 첫 번째 팔로우업하고 이제 두 번째 팔로우스루로 나눠지는데, 팔로우업은 뭐냐? 이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이 거절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죠. 아, 나 그거 싫다. 뭐 예전에 해봐서 알고, 나는 뭐 다른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등등 여러 가지 뭐 핑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뭐 싫다든지 아니 뭐 그래도 한번 해볼게 이런 반응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아메빈스 할 수 있도록, 아메빈스 하겠다고 결심하도록 그런 결정을 돕는 과정이 바로 팔로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은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아메 비즈니스 사업 설명을 듣고 곧바로 사업을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새로운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자기 익숙한 거 하고 싶어 하지, 전혀 새로운 거, 낯설은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이거 해서 혹시나 뭐 자기 인생에 뭐 스크래치 나지 않을까, 손해 나지 않을까 등등,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사업설명 듣자마자 결심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업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팔로업 하는 과정 중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했던 건 내가 스폰서잖아요. 업라인 스폰서가 됐든 아니면 직 스폰서가 됐든 간에, 스폰서 입장이라면 그걸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프로스펙트가 어떤 반응을,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리드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팔로우업이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다음 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과정이 이제 팔로우업의 중요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드리고, 팔로우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뭐 진행하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 따로 개인적으로 뭐 생각한 계획들이 다 있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다. 말로 그냥 아메이가 대단한 비즈니스야, 아메이가 대단한 회사야, 뭐 아메이하면 뭐 비즈니스가 어떻고 뭐 빅비즈니스 뭐 이런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도구죠. 그런 자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전달해야 그 사람 기억에 남고, 또 나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가서 다시 또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 다음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자료를 전달을 통해서 팔로우업 해야 된다. 또 팔로우업 진행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 설명 들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노라고 했어요. 근데 그 노는 노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노라고 해서 아이고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메미스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노를 할 수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거 하기가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사업 설명 듣자마자 그래, 그런 비즈니스였어? 내가 어디 갔다 인제 왔어? 내가 내일부터 바로 아메이 할게. 이런 사람이 간혹가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 노 했던 분보다 더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오늘 예스 했다가 바로 노로 바뀔 수가 있고요. 전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스라고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할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노를 노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스를 예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팔로우업 하면서 이것은 꼭 유념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은 숏어플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48시간 이내에 다음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뭐 심지어는 6개월, 1년 뒤에 그 사람 만나봐야 이미 싸늘하게 식었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질문. 상대방이 부정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절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아메비스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피라미드다.
나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그거 외국 회사 아니냐? 또는 그거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그 앞에 그 질문 이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반감을 갖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메비스는 단순히 비즈니스만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이 사업의 파트너가 되면은 그 사람이 제품을 사용해줘야만 그냥 뭐 사업 설명하러만 돌아다니고 리포팅만 하러 돌아가는 것이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또 제품 전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설명도 충실히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냥 단순히 그냥 스폰서 나 A, B 그 다음에 1,000만 PB 이것만 그냥 줄찰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핵심인 제품 그래서 SP가 쇼도 플랜만이 아니라 쇼도 프로덕트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아메이 제품에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 팔로업 과정을 통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품을 충분히 사용하고 그리고 설령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진행을 안 되더라도 제품은 충실히 쓸 수 있는 그런 마니아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팔로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팔로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미팅에 내가 주최하는 내가 얘기한 슈도 플랜 그보다 훨씬 더 큰 미팅 OM이나 방금 저기 박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 오브 아메이 같은 그런 것들을 본사에 주최하는 미팅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프로모션을 잘 해야 된다. 이 팔로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프로모션이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옷가게나 같은 데 가면은 뭐 나중에 혹시 그런 반대 저기 잘못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옷가게 주인이 또는 가게 그 종업원들이 그 옷에 대해서 뭐 또는 음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럴 때 그 프로모션을 잘 할 때 그것을 내가 결국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미팅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참석하지 않거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팅 프로모션을 성실하게 충실히 잘 해줘야만 그 사람이 다른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아메빈스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로우업 과정이 아메빈스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이제 팔로우업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팔로우 스루입니다. 그래서 아메빈스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팔로우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메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지만 연애 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뭐 한 번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만나서 장단점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애 과정이잖아요. 아메미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팔로우 스루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동기부여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실력 함양이 중요하다. 결국은 아메비스에 성공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거든요. 뭐 성공한 사람이 아메비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메이 제품을 모른다? 성공한 사람이 아메이 쇼트플랜을 할 줄을 모른다? 성공한 사람이 아메이 시스템을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려면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실력 함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비즈니스를 결심하게 하기 위해서 아메이비스의 대단한 마케팅 그리고 아메이 회사 제품으로 쭉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실제 아메이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함양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함양이 중요하고 결국은 단계별로 리드하는 겁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 키워봐서 알지만 처음에 걸음마 배우죠. 그 다음에 걷는 법을 배우고 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체조하고 뭐 운동하고 그런 과정을 배우잖아요. 처음서부터 뭐 운동하고 스포츠 하는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단계별로 리드하는 거죠. 단계별로 알려주고 그 사람이 해보게 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단어가 있죠. 본알 시점, 본보이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시켜보고 칭찬하는 과정. 그 과정이 이제 팔로우 스루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실력 함양을 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팔로우 스루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로우 스루 과정에서 진행 과정 중에서 유의될 사항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본인은 막 말을 해요. 뭐 아메이가 비즈니스가 대단한 비즈니스고 아메이 비즈니스랑 쇼더플로를 몇 번 해야 되고 뭐 등등 쭉 미팅에 참석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로부터 비즈니스를 전달받은 사람은 절대 따라하지 않겠죠. 상대방은 내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알려주고 전달하는 건 아메이에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알려줘야 되죠. 아메이비에서 성공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연도 필요하고 본사 미팅 그리고 본사의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 등등도 알려줄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알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본인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그런 것이 이제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이제 기다려주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뭐, 아메비스 시작해서 뭐 3%, 6%, 쭉 해서 이제 쏜살같이 바로 SP, GP, 플래티넘 됐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에서 스폰서 입장에서 그 다운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친구, 우정을 쌓아가면서 스폰서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뭐 진정한 우정 속에 플래티넘을 낳는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과정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뭐 등등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가는 과정 3%, 6% 이런 것도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업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그런 것도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업 보조자료고 그다음 명단 작성하는 방법, 초대하는 방법 이런 것도 물론 내가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봤겠지만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3%, 6%도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목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에 또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 집중하는 것. 예를 들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시간에 집중하고 노력함으로써 스핀을 성장해야만 그 사람들이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죠. 집중하도록 하는 것. 초기 3개월이 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해 몸에 익는 과정, 습관화되는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나 브론즈 빌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앵커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앵커라인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비즈니스, 그 사람이 내가 상대방의 비즈니스도 하지만 또 나의 비즈니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앵커라인을 구축을 해서 그 다음으로 뎁스로 계속해서 파고 내려가는 이 과정이 이제 팔로우스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충실히 수행하면 그래서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팔로우스루 과정을 통해서 21% 결국 SP를 성취할 수 있도록 21%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과정이 팔로우스루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또 그분의 비즈니스가 안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로우스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번째 단계 후속 처치, 팔로우와 팔로우스루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그냥 후속 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돕는 일련의 과정이다. 팔로우업은 사업 설명 후 사업을 결심하도록 돕는 과정.
팔로우스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진행을 돕는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의 50%를 차지하는, 아까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차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는 20%, 사업 설명은 25%, 팔로우스로는 50%이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 목표는 후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지속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소비자로 그냥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으로, 사업자로, 성공자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게 후속 조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원칙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 스폰서입니다. 비즈니스를 전달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내가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자신감이 있는 태도가 아니죠. 확실한 믿음을 줘야, 뭐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저도 군대에 가봤습니다만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그에 뒤따르는 소대원이나 분대원들이 전쟁터에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인 나의 입장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그룹원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두 번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무리 본인이 당당한 자세, 자신감이 있는 것도 좋지만, 왜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성인들이고 그리고 다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 마음을 건드려버리면 절대 비즈니스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만나라. 네 번째, 규칙적으로,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은 목요일, 규칙적으로 만나라. 다섯 번째,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면 결코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했을 때 뒤에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일반적인 성격 유형별로 후원해라. 상대방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잘 판별을 해서 판단을 해서 행동에 임해야 된다. 후원해야 된다. 여덟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에서 툴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후속 조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